제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서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19세기에요. 최악의 해양 참사로 기록된 사건이 있다고 해요. 19세기 때 최악의 해양 참사. 저는 개인적으로 물공포증이 있어요. 특히 바다에 대한 공포증.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무서웠어. 왜냐면 약간 심해라든지 바다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1819년 8월 12일 날 청명하고 되게 맑은 날이었어요. 지금 사진은 좀 이런데 되게 맑은 날이었어. 되게 화창한 날에 배 한 척이 출발을 합니다. 언제? 1819년대. 네. 1819년대 때 8월 12일 날. 그 배는요 238톤 포경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경선이 뭐냐면 고래를 잡는 어선입니다. 고래를 잡는 어선 포경선이 8월 12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배의 이름 에식스호라고 합니다. 에식스호. 에식스호. 당시에요 향유고래라고 있어요. 향유고래. 그냥 제가 고래라고 할게요. 제가 여기서 고래라고 얘기하는 건 항유고래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고래를 잡기 위해서 태평양으로 배를 출발시킵니다. 에식스호. 당시에 출발할 때요 선언하며 항해사하며 뭐 다들 엄청나게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고래 잡으러 가니까. 여기서 항유고래라고 하면요 이 고래가 어떤 고래냐면 최대 몸 길이가 가로로 20m고요 몸무게가 수십 톤에 이르는 되게 큰 고래예요. 바로 옆에 고래입니다. 전신이 다 나오진 않지만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이런 고래예요. 향유고래.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냥 고래라고 할게요. 이 고래를 사냥하면 왜 사람들이 왜 이 고래를 사냥하려고 하냐면 이 고래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이요 되게 향기롭대요. 되게 좋은가 봐. 이 고래에서 나오는 기름이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을 얻으려고 모든 배들이 고래를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 기름 얻으려고. 이 고래 보시면요 앞부분 머리 부분 있죠. 이 머리 부분에 한 마리당 약 10,000리터 정도의 기름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기름으로 뭘 하냐? 가로등도 만들고요. 등대에도 쓰고요. 여러 가지 대충 한 500여 가지 정도의 이 기름이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래의 장 부분 있죠. 이 장에서요. 용연향이라는 게 있어요. 용연향. 용연향. 네. 용연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향료예요. 향료. 근데 이 향료가 그냥 향료가 아니야. 세계 3대 향료 중에 하나입니다. 즉 고가예요. 이걸 하나를 이 고래 하나 딱 잡잖아. 그러면 돈을 그냥 다발로 끌어모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두 이 고래를 잡으려고 포경선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에식스호도 이 고래를 잡으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한 지 한 15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15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 고래를 발견을 했어요. 한 마리? 아니, 고래를 떼지어서 발견을 했습니다. 고래 뭉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걸 이 선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래. 와, 완전 그 광경도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요 그걸 딱 발견을 하고요 바로 보트를 내립니다. 보트를 내려. 그래서 옆에처럼 각각의 보트를 몇 명이 나눠서 탑니다. 고래를 잡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큰 배에는 창 같은 거 있죠. 큰 배에 이제 다른 선원들이 창 같은 거 딱 들고 내리 꽂으려고 이렇게 다들 대기를 타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트에 옮겨 탄 사람들은 이제 옮겨 탄 상태로 이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내리 찍거나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힘을 해가지고 고래를 잡는 건가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고래를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포획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고래가 이제 무리를 지어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고래는 안 되겠는 거야.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새끼 고래가 딱 보이네. 야, 저기 새끼 있다. 그래서 새끼 고래를 향해서 창을 팍 던집니다. 근데 빗나가. 그러니까 또 다른 선원이 또 막 가까이서 어떻게든 그 새끼 고래한테 집중이 돼 있는 거야. 다들 새끼 고래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새끼 고래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막 하지. 근데 그러면서 새끼 고래가 상처를 좀 입어요. 근데 결론은 못 잡아. 새끼 고래를 못 잡아요. 상처도 입혔고요. 새끼 고래 기력도 빠지게 했어요. 근데 결론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선원들끼리 생각한 거야. 아, 실패네.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쉽다. 아, 근데 괜찮아. 어차피 아까 상처 입히고 그래놔가지고 얼마 안 가가지고 시체로 떠오르지 않을까? 시체 떠오르면은 그거 가져가거나, 어차피 상처 입혀놨으니까 기력 딸려가지고 좀 뒤쳐져 있는 거 하나 발견하면은 그때 또 내리 찍으면 되지 않을까? 얼마 안 가 걔 죽을 것 같아. 아까 우리가 상처 입혔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요, 엄청나게 큰 고래가 한 마리가 배로 돌진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고래가요, 이 선원들이 못 잡았어. 걔 어차피 상처 입혀가지고 얼마 안 가 죽을 것 같아. 시체 떠오르면 그거 가져가자 이러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고래가요 갑자기 이 배로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배 쪽으로요 꼬리를 팍 내리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틀어가지고 배 쪽으로요 몸을 갖다 붙여. 꼬리로 배를 팍 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배가? 그럼 그 상태로 배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서 팍 치는 거야 몸뚱이로 배를. 그럼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배가. 그리고 당시 배 안이 어땠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배 안에서. 와, 뭐야, 큰일 났다, 어떡해. 근데 약간 느낌이 아까 새끼고래 상처 입혔잖아. 뭔가 약간 아까 자기 새끼고래를 상처 입혔다. 너 내 새끼 건드렸지? 너 가만 안 둬, 이런 느낌? 이 엄마 고래가, 아니면 혹은 아빠 고래가 너 내 새끼 건드렸지? 너 내가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 실제로 이 항고래, 이 고래는요 새끼가 13살 때까지도 젖을 물릴 만큼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고래라고 해요. 새끼가 13살이 될 때까지도 젖을 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고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끼가 선원들이 던진 창에 맞았어.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분노로 엄마 아빠 고래가 이제 와가지고 배를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 애식소 고래에 부딪히면서 배가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침몰했어요. 그런데 다행히요 배 안에 있었던 세 척의 보트가 있었대요. 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세 척의 배로 그 조그만한 배, 약간 자기네들 아까 고래 발견해서 그 작은 배로 이동하고 몇몇 사람들은 작은 보트 타고 막 가고 그랬다 했잖아. 그 보트로 몇몇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큰 배는 다 가라앉았고 작은 배들 한 3척 정도, 그리고 거기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아. 어떻게 살긴 살았어. 근데 살면 뭐해? 작은 보트에 어떻게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어요. 근데 살면 어떡할 거야? 진짜 그 보트예요, 사람만 덩그러니 표류가 된 거예요. 사람만 덩그러니 조그만한 배에 한 몇 명 정도가 표류가 됐어. 와, 우리 이제 어떡하냐. 당시 이 조그만한 보트에는요 구급용 보트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보트들 이렇게 밑쪽에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이라든지 식품, 식량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며칠은 이걸로 버텼어, 선원들이. 막 그냥 구급용품으로 물 먹고, 구급 식량으로 또 뭐 먹고 좀 버텼어. 근데 이걸로 얼마나 버티겠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곧 식량이랑 물이 떨어집니다. 없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아남은 선원들이요, 영양실조, 그리고 탈수 증세, 보트 안에서 쓰러지기 시작해요. 계속 그 상태로 바다를 떠도는 거예요. 막 진짜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죽겠고, 목은 너무 마르고. 근데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닷물은 염분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으면요 2배로 갈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건 없지, 해는 정면으로 내리찌지, 막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한 명씩 쓰러지는 거야, 배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랬냐면 서로의 소변을 받아 먹었대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고픈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가 소변을 넣어. 그럼 밑에서 그걸 막 받아 먹어. 그렇게 버텼다고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버티겠어요. 뭐 물이라도 먹어야지, 뭐 소변이라도 싸지. 그잖아. 마신 게 없으니까 소변도 시원찮았겠죠.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보트 안에서 한 명씩 사망하게 돼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 그 사망한 시신, 그 사망한 동료의 시신을 먹기 시작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사망한 시신, 그러니까 동료의 시신을 먹는 거야. 거기다가는요, 나중에 배는 고파 죽겠는데 사람이 죽지도 않아. 아니, 누구 죽어야지. 자연사로 죽어야 뭘 먹지. 죽지를 않네. 배고파 죽겠는데. 야, 제비뽑기 하자. 에? 야, 제비뽑기 해가지고, 야, 우리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비뽑기 하고 걸리는 사람 죽기로 하자. 제비뽑기 해가지고요, 걸린 동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 시신을 먹어요. 거기에 불이 있나요? 불 없죠. 양념 있어요? 양념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동료 시신을요, 피가 철철한 채로 그냥 진짜 생으로 입으로 뜯어먹는 거예요. 동물처럼. 아니, 이때까지 나온 식인마들, 진짜 그런 괴물들은 막 불로 요리해서 먹고 막 그랬지.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불이 있어, 뭐가 있어. 죽어있으면 이빨로 그냥 뜯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야.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94일이 지납니다. 나 이거 좀 무서워. 그렇게 94일이 지나요. 바다를 그렇게 94일을 떠돈 거야. 이 선원들은요, 바다를요 7200km 표류를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굉장히 94일 동안 표류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94일이 지나서 다른 배에 발견이 되면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L6호에 탔던 선원들 21명이었어요. 21명. 근데 결론적으로 살아서 돌아온 사람 8명이었다고 합니다. 8명이 살아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8명 중에 살아나온 한 명인 옆에 분, 오웬 체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L6호에서 8명 중에 한 분이에요. 살아오신 분. 똑같이 이제 시신 드시고 이제 하셨겠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왔는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지금 이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료의 시신은 먹었고 어쩔 수 없이 동료를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서 돌아왔을 때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꿈에서도 나오고 너무 막 진짜 미치겠는 거야. 내가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도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L6호 조난기, 그러니까 오웬 체이스의 조난기라고 해서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을 써요. 그리고 그 책을 옆에 남자분, 허먼 멜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포경선 타고 고래 잡으러 가셨던 분이에요. 고래 잡으러 나가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연찮게 오웬 체이스의 조난기, 이 책을 읽게 됐어. 와, 장난 아닌 거야. 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와.
그래서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하나 쓰기 시작해요. 우와, 오웬 체이스 에식소 대박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내가 모티브로 소설을 하나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이 여러분 모비딕이라고 아시나요?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모비딕이라는 책은요,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고래랑 그리고 이 고래를 쫓는 포경선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실제 이 사건이 에식소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고요. 이 이후에 이 소설은 영화화됩니다. 모비딕이라는 영화화 되기도 하고요. 모비딕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가 되기도 하고, 또 현재 제일 최근에라고 하기엔 그렇고 이것도 한 몇 년 되긴 했어요. 그래도 좀 요새 시대 때 나온 모티브로 해서 나온 영화는 옆에 하트 오브 더 씨. 토르의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토르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저도 이거 예고편을 본 적이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제가 이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만, 뭘 특히 못 읽었어. 말씀드렸던 에식스호를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쓴 게 모비딕. 그리고 그 모비딕을 영화화해가지고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제작한 영화가 하트 오브 더 씨.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We were headed for the edge of sanity. Like we were apparitions, phantoms. Trust gave way to doubt, hope to superstition.